네, 안녕하세요. 편입스타 범스타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능 등급 5등급이었던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인하대학교까지 편입을 했는지, 그 공부 기간 동안 마음가짐은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인데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저는 정확히 3월부터 편입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2월 말에 이제 지인 추천으로 어떤 학원이 좋다고 해서 거기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갔더니 어떤 담임쌤이 계시는데 그 담임쌤께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테스트를 풀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대략 2개 정도를 맞았는데 하나는 제가 실력으로 푼 거, 하나는 아예 그냥 찍어서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지를 들고 저는 기초반으로 향하게 됩니다. 기초반은 쉽게 말해서 하위권 반, 노력 많이 해야 되는 반이죠. 네, 이때 제가 잠시 노베이스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노베이스는 제가 생각하기에 문법, 그러니까 오형식에 대한 구조도 아예 모르는 그런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 보면은 보통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어들을 해석해서 자기만의 소설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고 틀리는 거죠. 바로 틀려요. 네, 그래서 기초반에 딱 들어갔는데 분위기는 대충 이러해요. 일단은 기존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 얼리버드 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리 난 실력이 부족하니까 미리 가서 성적을 조금 높여놓을 거야, 이런 친구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저같이 또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고, 물론 그 친구들도 하나 두 개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진행이 됐는데, 네,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공부라는 게 사실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왜 잘하냐면은, 내가 공부하는 법을 알고 어떤 식으로 어떤 목표량을 끝내야 내가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그런 감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감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앉아라도 있자, 엉덩이로 공부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엉덩이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시간 엉덩이 공부, 5시간 엉덩이 공부 하다 보니까 3월이 지나갈 때쯤에 거의 10시간 엉덩이 공부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사실 10시간 동안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수업 들었던 내용을 한번 복기시켜 보면서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사님께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좀 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공부가 외워지네, 다음 날이 되어도 이렇게 하니까 개념이 기억이 나네, 이런 식으로 저만의 공부법들을 만들어 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인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합격 수기도 많이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인드화를 많이 시켰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초반의 시기. 네, 아무래도 3, 4월에는 문법 기본 개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의 형식, 시제, 태, 이런 가정법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시킨 다음에, 그거랑 동시에 능률복화 고등학교 어휘죠. 그거를 많이 보면서 복화 바이블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5월까지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편입에 대한 틀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12월, 1월에 이제 편입 시험을 볼 때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세워보니까 하루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베이스가 너무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약간씩 이제 긴장감이 좀 몰려옵니다. 네, 그래서 어느덧 5월이 좀 지나가면서 날이 좀 더워지고 이제 여름이 오기 시작했죠. 여름. 근데 내가 3월 달부터 이제 여름까지 공부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제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3, 4개월, 4, 5개월을 공부했는데 성적이 그대로네. 난 안 되나 봐. 난 편입이랑 안 맞나 봐.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저희는 여름 전까지 문법 개념, 문법 문제 풀이, 그 다음에 단어, 이 정도밖에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문 독해, 그러니까 즉 논리죠. 논리에 대한 그런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성을 좀 올리면서 장문 독해까지 곁들여줘야 그때 돼서 이제 성적이 오르게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여름이 바로 지나고부터 성적이 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되냐면은 문장들만 나와 있는 그런 단문 독해집이 나와 있어요. 그 단문 독해집을 다 해석을 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왜 해석이 막히지? 다 따져본 다음에 암기까지 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단문 독해가 확실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장의 구성 성분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냥 눈으로만 봐도 스캐닝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 작업이 되어야지 비로소 장문 독해로 넘어갔을 때 성적이 쭉쭉쭉 오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단문 독해를 읽는데 그게 잘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3, 4, 5, 6월 달에 노른 거예요. 단어랑 문법 공부해야 될 때 그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사실 늦진 않는데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안 하면 늦어요.
그래서 여름에 무슨 뭐 슬럼프가 왔느니, 뭐 몸이 허해졌느니, 뭐 몸이 허약해졌다, 뭐 기가 빠졌다, 뭐 지쳐요, 이런 말들은 하지 말고 그냥 단문독해만 주구장창 하세요. 주구장창 하시다 보면은 아 이게 영어구나, 아 이게 재밌구나, 여기에다가 재미를 부여해야지. 내가 공부 외적인 거에 정말 재미를 조금씩 들이다 보면은 공부랑 좀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편입학원을 다니면 뭐 주마다 위클리, 월마다 먼슬리 같은 걸 보잖아요. 근데 저는 한 6월달, 7월달까지는 거의 맨날 40점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이 끝나고부터 정확히 한 70점 정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여름방학을 잘 보내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격에 대한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죠. 그래서 9월달부터는 이제 기본 개념이 아닌 정말 문제풀이, 정말 어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그 기출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재고 이런 식으로 실전 감각을 늘렸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나중에 시험 때 도움이 됐는데, 실제로 혼자 푸는 거랑 옆에 누가 같이 푸는 거랑 느낌 확 다릅니다.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부터 어떤 소 그룹을 만들었어요. 4명 정도 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서 이 그룹끼리 모여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재놓고. 그렇게 풀다 보니까 정말 실전 감각이 빡빡빡 올랐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푸는 거랑 그 다음에 실제로 옆에 학생이 같이 푸는 거랑은 느낌이 확연히 달라요. 정말 뭐 옆에 페이지 넘기는 거, 발 떠는 거,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적응을 해나가야 되고, 내가 나만의 시간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조리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차점차 내 스타일을 찾아 나가는 시간이기도 해요. 네, 10월, 11월 이때는 이제 대학교 기출문제를 풀면서 실제 내 점수를 파악해보고 커트라인을 비교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커트라인이랑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되게 절망적이고, 좀 비슷하게 나오는 데면은 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때도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거에 일희일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네, 12월이죠. 올 것이 왔습니다. 대학교 모집 요강이 나오는 시간, 그때 이제 인원이 나오거든요. 인원이 나오면은 내가 쓰려고 했던 학과가 갑자기 한 명밖에 안 뽑아. 근데 옆에 학과는 되게 많이 뽑아. 그러면 이때 눈치 작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은 되게 말을 많이 걸어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저기요, 혹시 어떤 학과 쓰세요? 어떤 학과 쓰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요. 근데 저도 그때 눈치 작전을 또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저도 눈치 작전 쓰느라 조금 페이크 좀 쳤어요. 네, 거기다가 A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B라는 대학교가 시험 일자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눈치 작전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주변인들과 말을 하면서 집중력을 흐리지 말고 시험 전날까지, 정말 그날까지는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게 정말 유리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에 편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외에 몇몇 대학도 합격을 했는데 인하대학교가 가장 공과대학 중에서는 그래도 그때 왔다여가지고 거길로 진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편입을 시작할 때 처음에 좋은 조건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만약에 학사로 할 수 있으면 학사로 하시고, 만약에 내가 학원을 다닐 수 있으면은 학원을 다니고, 이런 식으로 나에게 조금 더 맞는 체계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편입 공부 기간이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정말 그 기간만큼은 열심히 몰두해서 확실하게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괜히 질질질 끌다가 애매하게 했다가 내가 애매한 대학교를 붙었을 때 재편입할까? 어떡하지, 좀 다니기 싫은데, 좀 애매한데, 이렇게 찝찝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편입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공부를 해서 저처럼 편입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에 편입 합격한 범스타의 브이로그였고요. 편입 공부 기간이나 그 다음에 마음가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연락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좀 진지한 이야기다 보니까 좀 장난기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편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나 편입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범스타는 여러분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편입스타 범스타였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